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세 번째 날이에요. 공부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시다고 믿고 저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는요, 직류회로라는 단원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정전계라는 단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정전계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정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을 정자예요. 그리고 전자는 전하, 양전하, 음전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의 이 전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멈춰있는 전하들이 존재하는 공간, 이걸 우리는 정전계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이 공간에 머무르면서 어떤 관계성을 갖게 되겠죠. 이 관계를 정의한 걸 우리는 정의식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어떻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 두 전하 혹은 전하가 공간에 존재할 때 그때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기력, 다른 말로 정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두 전하가 같은 공간 내에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대요. 그럼 이 둘 사이 어떤 힘이 작용해요? 그렇죠. 끌어당기는, 다시 말해서 흡인력이 작용을 하고요. 반대로 극성이 서로 같으면,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죠. 이걸 우리는 반발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발생하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 힘의 크기는 얼마야? 이걸 바로 정의한 사람이 쿨롱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쿨롱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볼까요? 쿨롱이라는 사람이요, 전하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거리는 r 미터 떨어져 있을 때 이 각각의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을 Q1, 얘는 Q2라고 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더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 힘이 엄청 커지더래요. 자, 보세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커지니까 둘은 무슨 관계? 그렇죠.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냥 작아질수록 커진다가 아니었죠. 작아질수록 엄청 커진다잖아. 그거를 우리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2배 가까워지면 힘은 4배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각각의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띄는 전기의 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둘 사이의 힘이 훨씬 더 세지겠죠.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요. 우리가 이 전하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기 안에 있는다든지 물속에 있다든지 질소 내에 있다든지, 그쵸? 그래서 이 두 전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매질이라고 할 건데요. 이 매질의 값에도 영향을 받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질의 값이 바로 좀 약간 낯설죠.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식을 전체적으로 쓰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쿨롱의 법칙이란 두 전하 사이의 힘을 정의한 법칙이다. 힘이니까요. 힘의 첫 번째 글자, 폴스의 F를 쓰는 거고요. 이름은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력은, 자, 방금 매질의 영향을 받아요. 그거 어떻게 써요? 4, 파이. 자, 꼬부리죠. 이 꼬부리를 엡실론이라고 읽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배울 거예요. 얘는 유전율을 의미합니다. 분의 1, 이게 매질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자, 단위는요, 우리 힘하면, 그쵸, 중력을 발견해낸 사람의 이름은 뉴턴이죠. 그래서 힘하면 뉴턴이라는 단위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또 이 식을 말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전하량은요, 전기량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가 띄는 전기의 량을 의미하면서요, 요 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리고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값? 매질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유전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두 번째 개념입니다. 유전율인데요.
자, 유전율은 뭐냐? 전하를 유도하는 정도. 자, 전하 유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 중성이요. 중성이라는 건요,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똑같아. 그래서 어떤 대전 상태가 아니에요. 전기를 띠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옆에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깝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플러스가 누굴 끌어당겨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저 플러스 대전체 가깝게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고요. 먼저 그 반대편으로는 이 대전체와 같은 극성인 플러스가 저렇게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러스 대전체가 마이너스 극을 끌어 당긴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유도, 정전 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하를 얼만큼 잘 끌어 당기는지 정도를 의미한 게 바로 유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공기, 우리가 매질, 기본적인 매질, 늘 기준이 되는 매질을 뭘로 잡냐? 공기로 잡습니다. 공기와 같은 말이 바로 진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공기에서 전하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얼마야? 이거는 상식으로 우리가 좀 외워두도록 해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8855예요. 그 점 하나 찍어주시고요. 10의 몇 승이요? 마이너스 12승이요. 자, 단위도 가끔씩 나와요. F, 페럿이라고 말합니다. 페럿 퍼 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공기 중에 유전율의 크기가 얼마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배울 개념은 비유전율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B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공기가 기준이 되는 매질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기 매질에서의 유전율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특정 다른 물질들의 유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공기와 그 특정 물질의 유전율 사이에는 얼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이걸 비율로 나타내는 게 비유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 자체가 공기 유전율을 기준으로 특정 물질의 유전율이 얼만큼 껴있어요가 바로 이 식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유전율이 2예요 라고 하면 공기 중의 유전율보다 몇 배 큰 거다? 이 특정 물질의 유전율이? 그렇죠. 2배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기호로 좀 뭔가 되게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비유전율을 엡실론 S라고 씁니다. 자, 공기 중의 유전율은요, 엡실론 제로라고 씁니다. 그리고 유전율은 그냥 엡실론이라고 써요. 자, 그럼 이 식에서요, 나는 여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특정 물질의 유전율을 알고 싶어. 이것도 너무 길어. 그래서 나는 유전율을 알고 싶어. 계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공기 중의 유전율을 양변에 곱해주면 약분되면서 특정 물질의 유전율은 뭐다?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라 라는 게 딱 보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미 앞전에 배웠던 전기력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전기력 F는 4 파이 엡실론 분의 1, 이거 매질의 값이었어요. 곱하기 거리의 제곱 Q1 곱하기 Q2 뉴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그럼 어떻게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4 파이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분의 1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뉴턴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실 때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도 찰떡같이 매질값이구나 이렇게 알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질이 공기일 때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우리가 매질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를 봤대요. 봤더니 어떻게 계산해요? 자, 이 유전율이 누구 유전율? 공기 중에 있으니까 공기 유전율이겠잖아요. 그게 얼마?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을 하면은요, 약 9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동그라미가 몇 개? 9개. 그래서 공기 중이라고 하면 이 매질값이 뭘로 고정이야?
그렇죠. 90억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방금 봤던 전기력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기력 F란 4파이 유전율분의 1 매질값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각각의 전하량에 곱에 비례하더라 라고 했죠. 자, 근데 이게 뭐면 매질이 공기면 어떻게 변한다? 4파이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뉴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산한 게 얼마라는 거예요? 90억이요. 그쵸? 항상 공기 중이면 이 값이 90억으로 고정이야. 우리는 그런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상수예요? 쿨롱의 법칙에서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무슨 상수? 쿨롱 상수라고 하면서 기호는 K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아주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매질이 공기일 때는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이렇게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서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공기 중에 유전율이 들어가겠다. 생각나시죠? R미터 떨어진 두 점전화 Q1, Q2 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매질의 값은 4파이 유전율분의 1이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공기 중에 유전율이 들어갔어요, 둘 다. 그러면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힘은 엄청 크다.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비유전율이 1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아, 특정 물질의 유전율이 공기 유전율보다 몇 배 크다? 2배 크다. 그럼 그때 유전율은 얼마인가요? 자, 유전율 아까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공기 중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고요. 비유전율이 얼마요? 2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약 얼마가 나오냐? 바로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번 볼게요.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은 이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요.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예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비유전율이란 무슨 의미였어요? 공기 중의 유전율 기준으로 뒀을 때 특정 유전율의 비율을 말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특정 물질의 유전율이 뭐예요? 진공의 유전율이죠. 다시 말해서 공기 중의 유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 얼마?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 전장의 세기, 전기의 세기 되게 이름이 많아요. 그쵸? 하지만 전기장, 전장, 전개 모두 다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자, 뭐냐면요. 아까는 두 전하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한 녀석만 볼 거예요. 한 녀석, 이 전하 한 개가 힘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힘이 미쳐지는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 혹은 전장, 전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하 하나에서 나오는 어떤 힘의 어떤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 한 녀석이 힘을 얼마큼 미칠 건데 그 힘의 크기는 얼마야? 계산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전기장의 세기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하 한 녀석의 힘이에요. 그 힘을 기호로는 뭘로 써요? 대문자 2라고 씁니다. 그래서 대문자 2를 봤더니 아까 두 전하 사이에서 미치는 힘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에요. 그쵸?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매질의 영향을 받아요? 그쵸? 이 전하 하나도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그 둘러싸인 매질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선생님 이거 거리의 제곱인데 누구하고 누구 거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자, 전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요. 임의의 점에다가 1쿨롱을 딱 둬요. 이렇게요. 이걸 우리는 단위 점전하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이 플러스 전하가 단위 점전하에 미치는 힘, 그것이 곧 이 녀석의 힘이다. 왜냐면 이게 Q쿨롱짜리일 거잖아요.
Q쿨롱을 2라고 곱하면 결국엔 얼만큼 나와요? 자기 자신하고 나오죠. 자기 자신의 값. 그래서 어떤 수든 곱하기 2를 하면 자기 자신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단위 점전화를 1쿨롱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력의 식에다 두시면 돼요. 매질의 영향을 받고요. 둘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거리의 제곱의 영향을 받으며 Q1 곱하기 Q2인데 자 Q2가 몇 쿨롱이요? 1쿨롱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곱하기 1이 되겠죠. 아래 제곱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단위 한번 볼게요. 자, 단위가 뭐예요? 단위는 볼트 퍼 미터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전기장의 세기 E는 매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리의 제곱, 누구하고의 거리라고요? 단위 점전화 1쿨롱하고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자기 자신의 전기량에 비례하더라. 단위는 볼트 퍼 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는 전기력 F도 봤고요. 방금 우리는 한 녀석의 힘, 전기장의 세기도 봤단 말이에요. 그쵸?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눈에 보이세요? 식으로 보면은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전장의 세기였다 그러면 전기력의 세기였던 것은 유전율 분의 1 곱하기 거리의 제곱 Q1 곱하기 Q2 뉴턴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보이세요? 그렇죠. 바로 얘는 Q가 하나인데 얘는 Q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씁니다. 전기력 F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누구 하나를 곱한 것과 같다? 전하량을 하나 더 곱한 것과 같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전기장의 세기를 딱 줘요. 10V per 미터짜리 전기장이 있어요.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특정 Q쿨롱, 뭐 예를 들면 1쿨롱이라고 해볼까요? 1쿨롱을 딱 뒀대. 그랬을 때 그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F는 얼마예요? 10 곱하기 1, 한 10뉴턴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입니다. 전장 중에, 전장은 뭘 의미했어요? 전기장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전기장 중에 단위 점전화, 이거 얼마? 그렇죠. 1쿨롱짜리를 놨을 때 그때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전기장의 세기, 전장의 세기 똑같은 말이죠. 3번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매질이 공기구나 라는 거 이거겠구나 생각해 주시고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의 점전하로부터 그쵸? 40cm 떨어져 있는 거리가 40cm인데 우리 이거요 미터로 꼭 환산해 주셔야 돼요. 40cm는 0.4m죠.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전기장의 세기는요 매질의 영향을 받는데 그 매질이 공기라면 쿨롱 상수 얼마요? 그렇죠. 90억.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러면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네, 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3번 볼게요. 25V per 미터의 전기장에 자, 전기장의 세기를 줬단 말이에요. 어떤 전하를 갖다 놨더니 둘 사이에 2.5N의 힘이 작용했대요. 기억하세요? 우리 마지막에 했던 거. 자, 이 힘은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어떤 전하량 이렇게 하면 둘 사이의 힘이 계산이 됩니다. 얘가 얼마? 25V 그리고 어떤 점전하를 놨는데 그때 작용한 힘이 2.5N 그렇다면 Q는 얼마예요? 그렇죠. 0.1이 돼야죠. 0.1은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개념은요. 전위예요. 전이란 점전하 Q쿨롱의 전기장 내에서 자 이런 거죠. 여기 Q쿨롱이 딱 하고 있는 이 전기장이 존재해요. 이 전기장 내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대요. 얼만큼 떨어져 있는 R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어떤 그 단위 점전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1쿨롱 전화가 있을 텐데 얘를 끌어당겨 올 거야. 그러면 내가 저기 멀리 있는 1쿨롱을 끌어당길 때 뭐가 들어요? 힘이 들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얘를 끌어당길 때 힘을 줘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끌어당긴 일의 양을 전위 에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전위는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이만큼의 전기장이 Q쿨롱 때문에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R미터라고 하면 R미터 떨어져 있을 때 이 1쿨롱을 끌어당겨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어떤 A점에서 B점까지 전기장에 있는 거를 끌어당겨 온다 라고 계산을 해요. 적분을 해주면은요, 적분을 하면 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뭔가 더 커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커졌다, R의 제곱분의 1이죠. 이거 어떻게 써요? R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보다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다? R분의 1로 쓸 수 있다.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위는 전기장의 세기에서 뭐만 하나 없어진 거다? R분의 1만 하나 더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위는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매질의 영향을 여전히 받습니다. 전기장에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거리의 제곱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더라. 단위 뭐냐면 볼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Q쿨롱의 전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이 아니고 양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번에는 전기장의 세기 4파이 유전율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 하고 전이 방금 봤잖아요. 뭐였어요? 4파이 유전율분의 1 곱하기 R분의 1 하고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가 R분의 1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는 전위에다가 뭐 하나를 더 곱해주면 되더라? R분의 1만 더 곱해주면 되더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전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보실게요. 전기력선의 성질입니다. 전기력선은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니에요. 그저 전기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그린 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기력선의 성격이요,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로 끝난다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양전하가 있고요, 음전하가 있습니다. 우리 전류를 떠올려 주세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역시나 전기력 선도 플러스에서 시작, 마이너스에서 끝나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는 전기력선이 나가려는 성질, 마이너스에는 전기력선이 들어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전기장 내의 임의의 점에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밀도라는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인구 밀도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특정 그 공간, 면적 내에서 사람 수를 의미한다면 전기력선의 밀도는요, 어떤 특정 면적에서 나가는 혹은 들어오는 전기력선 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밀도가 크다? 그런 건 그 특정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력선 수가 많다. 다시 말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한다. 자, 보시면요, 플러스 극에서 나가라는 녀석이 있죠. 이렇게요. 이 전기력 선들은 서로 절대 교차하지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자, 플러스에서 그냥 따로따로 봐보면요, 플러스에서 나가려는 녀석들, 플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합니다. 그래서 절대 교차하지 않는다 체크하고요.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전위라는 그 개념 자체를요, 어떤 그 점 전하가, 제가 여기다 점 전하를 놔요. 그러면 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이 되고요. 제가 점전화를 여기다 둬요. 그러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조금 더 낮겠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라는 의미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를 통과할 수 없다. 이거 뭘 말하냐면요, 어떤 특정 전하로 대전된 이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도체를 딱 하고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도체 내에 있는 전자와 양성자가 있겠죠. 그러면 정전 유도, 다시 말해서 전하 유도를 통해서 이 플러스로 대전된 곳에는 마이너스가 막 갈 거고요. 그 반대편으로는 플러스가 정렬하겠죠. 그러면 도체 내부는 결국에 무슨 상태가 돼요? 텅 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를 통과할 수 없다. 혹은 도체 내부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는 0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 교차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플러스 전하에서 나가는 전기력선들 혹은 음전하로 들어오는 전기력선들 죄다 어떻게 자, 직각 교차해서 나갑니다. 혹은 직각 교차해서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는 수직 교차, 직각 교차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도 봐주세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전기력선의 총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었고요. 여기서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튀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전기력선 수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 자, 얘가 10쿨롱이면 이 10쿨롱의 전기량만큼의 전기력선이 나가겠죠. 얘가 100쿨롱이면요. 100쿨롱만큼의 더 많은 전기력선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력선의 총수를 n이라는 기호로 표현하는데요. 저는 얘를 넘버로 그냥 생각합니다. 수 이렇게요. 이 수는 결국에 뭐에 비례해요? 저 전하량에 비례해요. 전기량에 비례하는데 얘도 결국에 내질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유전율 분의 Q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전기력선의 총수는 얼마라고요? 유전율 분의 전기량 혹은 전하량. 여기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전기력선의 총수인데 공기 중에서의 전기력선은요, 공기 중의 유전율 분의 전하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부분을 잘 정리하셨나요? 네, 오늘도 저희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속 밀도 개념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 심플하게, 되게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전속부터 가볼게요. 전속이란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력선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기력선이 무수히 많이 나갈 텐데 이걸 그냥 묶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묶음, 이걸 전속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전기력선의 어떤 크기만을 고려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속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건요. 결국엔 어떤 특정 전하의 결국 그 전기량만큼의 크기가 바로 뭐다? 전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속 밀도란 전기장 내에 어떤 점에서 단위 면적당 어떤 점에서의 특정 면적을 말해요. 면적당 거길 지나가는 전속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점전화를 끌어당겨서요. 3D로 보면 얘죠. 결국에 9예요. 그래서 9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전기력 선이 튀어져 나갈 거고요. 9 표면에서요. 이걸 묶은 걸 전속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9의 표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9의 표면적을 의미해요. 9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은 9의 반지름이 되겠죠. 제곱분의 제가 전속은 무슨 크기와 같다? 그렇죠. 전기량의 크기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4파이 R의 제곱분의 Q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의해 볼 수가 있고요. 단위도 한번 보면은요. 전기량, 전하량의 단위를 우리는 쿨롱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이니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미터 곱하기 미터 두 번 곱했죠? 제곱미터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쿨롱 퍼 제곱미터예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전속 밀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속수는 전하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4파이r의 제곱은요, 구의 표면적의 공식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장의 세기, 매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 전하의 전기량에 비례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생기더라 라고 했잖아요. 자, 방금 배웠던 전속 밀도 D라고 하는데요. 이 전속 밀도는 구의 표면적 분해, 거기서 나오는 전속수는 전하량과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장의 세기와 전속 밀도에는 뭐가 있고 뭐가 없고가 보이세요? 네, 맞아요. 유전율이요. 얘는 유전율에 있고 유전율이 없고죠. 그래서 그 둘의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속 밀도에 유전율분의 1만 더 곱해주면 뭐가 되더라? 전기장의 세기가 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공기 중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의 전하로부터 Q로부터 10cm 떨어진 점이죠. 그러면 거리가 0.1m라고 환산하셔야 돼요. 그 전위는 몇 볼트인가? 자, 전위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말하면서 매질의 영향을 받는데 공기죠. 곱하기 거리의 제곱 아니에요. 그냥 거리죠. Q. 자, 대입해 볼게요. 우리가 공기 중일 때 매질값은 고정이죠.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가 0.1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대충 18이다. 9, 28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계산해 보면요. 얼마가 나오냐?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전기력선의 성질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요. 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와 같다. 맞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맞죠?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반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서 수직 교차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유전율이 엡실론 페라퍼미터의 유전체대의 점전하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수 넘버는 전기력선수는 결국에 누구만큼 나와요? 그 전기량만큼 나와. 근데 뭐에 영향을 받아요? 유전율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 문제 보실게요. 공기 중에서 40 마이크로쿨롱의 점 전하로부터 1m 떨어진 점에서의 전속 밀도는 자, 여기에 40 마이크로쿨롱이 있대요. 자, 잠깐. 40 마이크로에서 이거. 얘가 바로 제가 방금 말한 마이크로라고 하고요. 마이크로가 의미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 0.00000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요. 요 40 마이크로 쿨롱 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그렇죠. 1m 떨어진 점에서의 전속 밀도. 그럼 1m 떨어진 점에서의 요 전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전속 밀도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전속 밀도 공식 어떻게 됐어요? 4 파이 r의 제곱분의 전속수 이꼬르 전하량과 같습니다. 대입해볼까요? 4파이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곱하기 1의 제곱분의 자, 여기서 전하량을 쓸 때는요. 마이크로를 풀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정답은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3번이 되는 거겠죠. 네, 두 번째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콘덴서의 접속이에요.
선생님 콘덴서가 뭐예요? 자, 콘덴서는요, 전하를 축적해요. 전하를 축적시켜서 에너지를 축적시키면서 혹은 축적해서 사용하고 방출하고 축적하고 방출하고 이런 기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덴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극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콘덴서는 극판을 가지고 있고요. 극판과 극판 사이에는 여기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요. 이 물질을 우리는 유전체. 아까 유전율이 뭐였어요? 전하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냐, 유도를 잘하냐 이 정도라 그랬죠. 그걸 잘하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전율이 높은 유전체를 두게 되면은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한쪽에는 플러스를,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축적시킬 건데, 이 유전체가 바로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를 땡기고, 여기는 플러스 극이 있어서 마이너스 극을 땡기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잘 끌어당긴다, 이런 유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라고 하고 대문자로 뭘 썼어요? C라고 썼어요. 그래서 얘는 정전 용량 C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콘덴서의 C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자, 전하 저장 능력이다. 커패시턴스라고도 한다. 그래서 C라고 쓰는 거고요. 이 콘덴서의 역할이잖아요. 콘덴서의 C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단위는 뭐다? 페럿. 그래서 F라고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콘덴서의 축적 전하량 Q는요. 축적되는 전하량 Q는 자,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콘덴서를 놔뒀고요. 여기에다가 전압을 인가할 거예요. 이 전압을 인가할 때 10V를 인가했을 때랑 100V를 인가했을 때랑 1000V를 인가했을 때랑 어떨 때 저 극판에 더 많은 전하가 붙어 있을까요? 그렇죠. 1000V를 넣을 때죠. 인가해 줄 때죠. 그래야 더 많은 전류가 흐르면서 더 많은 전하들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축적되는 전하량은 인가해주는 전압에 비례해. 얘가 클수록 얘도 커. 자, 하나 더요. 이 콘덴서의 축적 능력이 크면 클수록 축적되는 전하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거죠. 콘덴서의 정전 용량과 인가되는 전압의 곱에 비례합니다. 뭐가요? 축적되는 전하량이요. 자, 이 식으로부터 두 가지의 다른 버전을 만든 거예요. 주인공이 그러면 콘덴서의 능력,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계산할 때는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C만 남기면 되니까 양변에 V로 나눠주면 되겠죠. 약분되고 V분의 Q, 단위는 페럿. 자, 저는 전압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자, 양변에 C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약분되고 C분의 Q 볼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의 정전 용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콘덴서의 축적되는 전하량 Q는 C 곱하기 V 정전 용량에다가 인가하는 전압을 곱하면 되더라. 여기에서 정전 용량 C는 V분의 Q, 인가되는 전압 V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으면 C분의 Q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제가 아까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자, 극판이 있고 극판과 극판 사이에 유전체가 존재하고 있죠. 이 극판의 면적을 제가 A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이 유전체는 뭘 갖고 있어요?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정도 유전율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극판과 극판 사이에는 얼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극판과 극판이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여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지니까 붙어있는 전하의 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판 간격은 가까울수록 정전 용량이 크다. 그래서 식으로 쓴 게 어떤 거예요? 자, 짧을수록 가까울수록 크다.
이 관계죠. 반비례 관계고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 전하를 더 잘 많이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면적에는 비례하고요. 이 유전체의 유전율, 얼마나 잘 끌어당겨 주느냐, 이 능력인데 잘 끌어당겨 주면 당겨줄수록 전하는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전율에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평행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극판 간격이 가까울수록, 그죠? 작을수록 크니까 반비례. 그리고 유전체의 유전율과 그 극판의 면적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단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정전 용량의 단위는 F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다? 패럿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콘덴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요.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로 외우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해 콘덴서예요. 전해 콘덴서 하면 우리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이런 똑같은 특징을 가진 직류 전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 있는 직류 전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교류에서는요, 사용하지 못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탄탈 콘덴서. 자, 탄탈 콘덴서도요, 아까 전해 콘덴서하고 똑같아요.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극성이 있다 그러면 탄탈이에요. 전해 아니면 탄탈. 다행스럽게도 1, 2, 3, 4, 4지선 다 보기에는요, 둘이 같이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극성이 있으면 탄탈 아니면 전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성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교류에서는 못 쓰고 직류 전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세라믹 콘덴서. 세라믹은요, 요걸 보셔야 돼요.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습니다. 이거 뭐예요?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의미면 세라믹 콘덴서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리콘은요, 용량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정전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용량 변화가 가능해요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바리콘 콘덴서다. 자,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 문제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어떤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더래요. 그럼 이때 이 콘덴서의 용량이 몇 마이크로 보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 의미합니다. 몇 마이크로 패럿인가요? 자, 축적되는 전하량은 그 정전 용량, 콘덴서 용량과 인가되는 전압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정전 용량 C는 우리가 C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V분의 Q로 바꿀 수 있다. V가 얼마? 100이요. 자, Q는 얼마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요. 이렇게 돼요. 저 100이 너무 꼴 보기가 싫으니까 여기다가 0.02를 곱할게요. 그러면 1이 되겠죠. 분모에 0.02를 곱했다면 반드시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값이 변하지 않겠죠? 여긴 1이 되고. 자, 0.02를 우리가 지수로 표현하면 10의 몇 승? 동그라미 2개잖아요. 근데 반대죠.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은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마이크로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3마이크로 패럿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실게요. 평행판 콘덴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자, 평행판 콘덴서 우리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평행판 콘덴서의 용량은 극판과 극판 사이 간격이 작을수록 가까울수록 용량이 크다라고 표현했고요. 이 극판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를 많이 축적할 수 있으니까 용량이 크다. 또 이 극판과 극판 사이에 있는 유전체가 잘 끌어당겨줘야 되잖아요. 유전율이 클수록 크다 그랬어요. 극판 간격이 클수록 콘덴서 용량은 작아지는 거죠. 서로 반비례했잖아요. 그쵸? 유전율이 클수록 용량은 커진다. 맞습니다. 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맞습니다. 비유전율? 자, 아까 우리 유전율은요,
비유전율 곱하기 공기중의 유전율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거의 대충 얘네 둘은 크기가 비슷하겠다. 그러니까 비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한 간격, 비유전율이 클수록 콘덴서 용량이 커진다도 맞습니다. 유전율하고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 문제 보세요.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 없어요. 이제 전해 탄탈은 땡, 그죠?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예요? 그렇죠. 세라믹 콘덴서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어떤 콘덴서인지 종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마이카나 마일런을 찍지 마세요. 단 한 번도 정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절대 찍지 마시고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2마이크로페럿짜리 콘덴서가 있어요. 이만큼의 용량을 가진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줬대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축적되는 전하량이 얼마냐? 자, 축적되는 전하량 Q는 용량과 인가해주는 전압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대로 갈게요. 2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6승 곱하기 100이죠. 자, 우리 100을 지수로 쓰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가 2개잖아요. 10의 2승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10-6승 플러스 2니까 2 곱하기 10-4승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10-4승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뒤편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